항상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제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커다란 제목은 뭐냐면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입니다. 보이시죠?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 그 밑에 부제가 있어요. 그 밑에 부제는 뭐냐면 나경원과 이준석입니다. 다시 커다란 제목 보이시죠?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를. 그 밑에 작은 소제목은 나경원과 이준석입니다. 자,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할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광장에서 뽑히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도 믿을 수 없고 국민의힘도 믿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오직 애국자들은 광장에 모여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 후보는 광장에서 뽑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부재 나경원과 이준석이라고 하는 부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먼저 나경원부터 말씀드립니다. 나경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똑똑하죠. 똑부러지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경원이 입달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경원은 예전에 4.15 총선에 떨어졌어요. 뭐 동작인가 어디에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너 부정선거야, 너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나 부정선거가 없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 사람보다 못해서 떨어졌다고 입을 꾹 닫은 사람이에요. 그 대가로 시진핑이 왕우링을 시켜서 야 다음에는 제 국회의원 줘라 그래서 국회의원 됐어요. 즉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누가 뽑는다? 국민이 뽑지 않아요. 시진핑이가 임명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나경원이 또 하나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제일 앞장서서 악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사람이 나경원입니다. 자, 나경원 뭐 여성으로 치고는 좀 외모가 좀 괜찮아요. 그리고 똑똑합니다. 말 잘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의미 뭐냐면 시진핑의 노예 여성 반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비극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브 제목 나경원과 이준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예요. 자,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우리가 광장에서 우파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한 2주 전인가요? 수갑을 차고 이렇게 나타났죠. 이거 이재명이가 시킨 거야? 정청래가 시킨 거야? 아니면 개딸이 시킨 거야? 전쟁이다 라고 함으로써 완전히 우파의 리더의 자격을 얻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6등을 했다고 그래요. 자, 저는 이게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자, 여기서 이준석과 저 이상로의 관계를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준석의 MBC 한 4년인가 5년 선배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제가 파리트 파운에 있을 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제가 파리트 파운에 가야 되는데 저는 비자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이라크 대사관이 전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씨가 말레이시아 대사관하고 접촉을 해서 받았죠. 비자를 받고 들어갔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CNN보다 먼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한 달 정도 있는데 미국 정부가 바그다드에 있는 외신 기자들을 철수하라고 그랬어요. 폭격한다. 근데 이준석이는 서울에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이준석이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남았습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폭탄이 뒤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리포터는 매우 용감한 훌륭한 전군 기자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준석 씨를 아주 좋은 후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인가 있었는데 그 전에 1월부터 민노총을 파업을 했어요. 터무니없는 파업을 했죠. 그때 본부장이 이준석이었고 저는 우파 국장으로서 우파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어요. 저는 이준석과 함께 우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민노총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굴복시키는데 임원으로서는 이준석이, 그리고 사원으로서는 이상로가 싸웠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준석 씨를
매우 사랑하고 아낀다. 후배를 사랑하고 아낀다. 그런데 두렵다는 겁니다. 제가 왜 두려운가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이준숙이가 갑자기 우파의 리더로 부상되면서 지금 고민이 커졌어요. 이준숙이는 한 번도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없어요. 즉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준숙 씨가 지금 우파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다. 첫째. 둘째, 이준숙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다. 셋째, 이제 많은 우파 시민들이 이준숙을 외치기 시작한다.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선배 이상로가 후배 이준숙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뭐냐면 훌륭한 종군기자 좋아. 그리고 매우 용감한 고위 관료 좋아. 그러나 이제 정치인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밝히지 않고 그냥 이준숙 하게 되면 우리는 대단히 커다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서울 시내 여기저기에서 집회가 열려요. 광화문도 열리고 대한문 앞에서도 열리고 이 서울역에서도 열리고 또 다른 데서도 열리고 강남에서도 열립니다. 저는 이준숙이를 좋아하고 이준숙 씨가 우파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고 이준숙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작정 우리가 이준숙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부정선거를 말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시진핑의 노예 반장일 따름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레벨이 있다, 급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차별이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울역에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여론을 주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노력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이준숙이를 외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죠. 계속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이준숙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커다란 제목은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를, 오늘 작은 제목은 나경원과 이준숙. 저는 이준숙의 나경원화, 즉 제2의 나경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호를 치겠습니다. 자, 구호를 칠게요. 이준숙 하면 서버가를 외쳐주십시오. 서버가를 외치지 않는 이준숙은 제 아무리 후배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수준이 높은 분이에요. 여러분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어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준숙 하면 서버가 3번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이준숙 서버가 감사합니다.